원숭이, 쥐, 용띠는 올해 삼재죠. 삼재. 원숭이 띠하고 쥐띠하고 용띠는 삼재예요. 왜 그 삼재라고 하냐면 원숭이 신이라고 하는데요. 원숭이 신은 이렇게 쥐하고 진하고, 그러니까 이제 쥐띠하고 용띠하고 서로 삼합이라고 그래요. 삼합이라는 것은 같이 운동성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방향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물의 기운으로 뭉쳤다. 물의 기운이 시작이 원숭이고, 물의 기운이 중심이 쥐고, 물의 기운이 끝나는 게 용이다. 용은 그래서 물을 품고 있다. 이제 물의 고장이라고 해서 물을 다 품고 있는 게 용이고요. 물이 다 차서 꽉 차 있는 게 쥐고, 물이 시작되는 게 원숭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모이면 그 완성되는 거죠. 이제 물이 시작되고 완전히 다 차고, 그리고 이렇게 창고에 저장까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물의 기운이 충만하다. 이거 충만하다고 해서 물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무소불위에 뭉치면 사업성이 뛰어나다. 뭉치면 일을 잘 해낸다. 이게 이제 삼합이라는 게 서로 잘 지내냐, 행복하냐, 우리가 모여서 행복하냐, 이런 것보다도 목적성이 더 커요. 목적성. 목적하는 바가 비슷하다. 가려고 하는 게 비슷한 거예요. 물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삼합이 들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 일하기가 편해요. 그렇다고 서로 있는다고 행복하냐,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이제 서로 뭉쳐 있으면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방합이라고 해가지고, 물이라면 해, 자, 축이 이제 서로 뭉치면 왠지 남 같지 않은 거. 그러니까 쥐띠하고 그 돼지띠하고 소띠는 뭉쳐 있으면 우리가 남이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서로 방향이 같다. 이제 겨울 방향, 물의 방향. 이거는 이제 기세가 그렇다라는 거고, 이거는 그냥 우리는 같이, 우리가 남이가 하나로 뭉쳐 있다, 이런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호랑이, 토끼, 용. 호랑이, 토끼, 용은 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 같은 그거다. 띠가 이제 소띠하면 우리가 남이가 동갑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같이 함께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쥐띠하고 돼지띠가,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 다 겨울생이다. 겨울생. 겨울에 해당된다. 호랑이, 토끼, 용도 우리는 다 봄이지 않아? 뭐 이런 거고. 뱀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양하고, 뱀하고 말하고 양도,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거거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로서 서로 뭉치면, 이것은 서로 흩어진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계절로 뭉친 것을 흩어지는 이런 것들은 형제가 서로 헤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목적이, 원숭이, 쥐, 용은 서로 물을 목적을 두고 뭉쳤기 때문에 여기에 충격을 가하면 그러면 이제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격이 가하는 게, 원숭이는 호랑이가 오면 인신충이거든. 호랑이가 오면 원숭이가 아닌지, 원숭이가 호랑이를 때리지, 호랑이가 원숭이를 이길 것 같아도 띠로서 동물적 기질은 호랑이가 원숭이를 이기지만, 이거는 이제 목이고, 이제 원숭이는 금이거든요. 도끼하고 나무하고 누가 이겨? 금극목해서 원숭이가 더 세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도끼는 나무가 아주 탄탄한 나무고, 도끼가 약하면 도끼가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도끼하고 그
그 나무는 서로 상급 관계다. 이 물의 기운으로 뭉쳤는데 우리가 이제 물의 기운으로 뭉쳤는데 갑자기 원숭이 그 호랑이가 온 거야. 나무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뭉쳤는데 흩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삼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신자진으로 인해서는 이제 이렇게 삼효절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삼재가 오는데요. 삼재가 타는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 임자생 병신월, 임자생 무신월 병신일 이런 경우는 이게 여기가 삼재거든, 삼재잖아. 근데 여기도 또 이렇게 신이 있잖아. 원숭이 지용으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년월일이 원숭이 지야. 한문을 못 읽어요? 맞아요. 어떻게 기억력 좋으시네? 기억력 엄청 좋으시네. 원숭이 지예요. 자, 이러면 여기에 호랑이가 이렇게 오면 이거는 이제 충격이 엄청 심할 수가 있죠. 이거는 충격이. 그러면 이게 삼재가 좋냐 나쁘냐? 삼재가 좋냐 나쁘냐? 뭐 이제 복삼재라는 경우도 있죠. 복삼재. 복삼재는 특이하죠.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삼재는 변화를 의미해요. 원숭이하고 호랑이가 서로 만나면 한번 챙 하고 이제 탁 튀기는 거거든요. 도끼로 나무를 팡하면 변하잖아. 나무도 변화, 도끼도 변화. 도끼는 할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서로가 충해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좋게 작용되느냐, 변화가 나쁘게 작용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큰 변화가 생기겠죠? 엄청난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엄청난 큰 변화가 복으로 해서 되느냐? 당선되느냐? 오히려 엄청난 큰 변화가 이제 오히려 감옥 가느냐?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요즘에 뭐 이렇게 어제부터 선거운동 시작하고 그러는데요. 어지간하면 내가 정치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도 보다 답답해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답답해. 잠을 못 자겠어. 이거 왜냐면 이렇게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 그래 법인카드를 유용을 했는데 본인이 유용한 건 아니에요. 5급이 7급한테 뭐 시키고 해가지고 둘이서 인제를 했는데 5급이 배신을 해가지고 배신이랑 좀 그렇고 밀고 뭐 이렇게 내적 고발, 뭐 내부자 고발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계속 법인카드를 사가지고 뭐 하고 한 사람이거든. 아니 그러면 이게 잘못된 줄 알면 보살님한테 그러면 안 돼요라고 말할 수도 있었잖아. 물론 뭐 위에 사람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계속 그런 걸 해왔어. 그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언론에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그래서 요 5급이 조작한 거냐? 아니면 실제로 요 보살님이 하셨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보살님이 어떤 식으로든 법인카드를 가지고 뭐 하긴 했어. 근데 그것이 요 보살님은 정당하게 했느냐? 아니면 요 분은 뭐 했느냐? 했을 때 요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 분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잘못 썼다. 잘못이죠. 실제로 했다면? 뭐 모르겠고 하여간에 팩트만 드러난 것만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그 비용을 뭐 어떤 사람은 비용을 안 중요하다. 그거 가지고 유용한 것 자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법인카드는 나도 맨날 쓰는데 이제 황룡사 카드 가지고 나 맨날 결제하고 이러는데 뭐 황룡사랑은 분명히 정치하는 사람하고는 다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중을 논하지 않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작은 티끌 하나라도 잘못됐으면 잘못한 거다 해서 이제 싸잡아서 넌 잘못이야 라는 그런 것을 그런 이제 이런 뭐랄까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조국 장관과 딸, 뭐 조국 장관 부인, 이제 그분들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법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서 제목을 보면 표창장 위조,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도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해가지고 대학에 이렇게 영향을 줬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동양대가 무슨 대단한 거라고. 서울대에서 표창장 받아도 될까 말다인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니 그 130억인가요? 120억인가? 이거를 통장 위조한 거하고 통장 위조를 해서 이제 대출 받는데 100억대 이상 넘게 통장 위조를 해가지고 한 거하고 표창장 위조를 한 거하고 둘 다 위조죠, 위조. 둘 다 위조해서 잘못된 건가? 둘 다 위조했으니까 잘못된 거 맞지. 그렇지만 표창장 위조는 국민들하고 별 관계가 없어. 근데 120억 위조는 엄청 특혜가 좀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둘 다 잘못된 걸 가지고 서로 어느 걸 가지고 경중을 따지자니 째째한 거야. 이상한 거야.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저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표창장 위조해서 4년 징역형 받고 120억, 100 몇십억을 위조해가지고 통장 위조, 우리도 하고 싶죠. 통장 위조 해가지고 저도 대출 많이 땡기고 싶어요. 그래 해가지고 했는데 무죄 판정 받고 이거는 뭔가 이제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법인카드를 유용했는데 뭐 몇천만 원 한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이런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금밖에 안 썼네. 조금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 안 썼네. 아니 내가 이제 여기 위치에 있으면 법인카드 몇백만 원, 좀 몇천만 원, 뭐 몇천만 원에서 뭐 몇 년 이제 공직에 있었으니까 억대도 할 수도 있었는데 얼마 안 썼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법인카드를 먹고 뭐 이렇게 맛집에서 쓰고 뭐 이제 뭘 쓰고 이렇게 그거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게 타당한가? 여기는 이제 볼까요? 여기는 이제 주가 조작을 했잖아. 주가 조작이 통장에 50억대의 거래가 있어요. 50억대 거래 내역이 통장으로 논론에 밝혀졌죠. 몇백만 원 법인카드하고 50억을 주가를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한 거하고는 아니 이거는 이제 법인카드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으면 쓰는 경우들이 없어요? 법인카드 가지고? 법인 사람 다 쓴다니까. 그래 이거는 좀 그래. 근데 좀 다르긴 하죠. 다르니까 그 문제가 되는데 그거랑 이제 주가 조작 50억 원 이렇게 하는 야 이거는 좀 다르다 이제. 그래서 좀 이걸 가지고 똑같이 문제를 삼는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나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있잖아요. 이분이 전에 줄리였냐 아니었냐 뭐 이런 게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내가 젊었을 때 좀 이제 힘들어서 아르바이트 좀 했어요. 이렇게 하면 또 그냥 뭐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근데 안 했다라고 자꾸 우기고 또 그렇게 한 사람 고발하고 막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90년대에 이제 줄리 역할을 했다. 그게 이제 줄리가 그 밤에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저녁에 사장님들하고 술 한잔 하고 옆에서 도우미 역할을 했다.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논란이 돼요. 안 한 걸 가지고 뭐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죠. 그래서 모함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논란이 나온 거는 이것도 논란이잖아. 그것도 논란이고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많아요. 너무 많아. 저번에 선라이즈도 얘기했잖아요. 선라이즈라는 회사를 엄마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를 제가 이제 검찰에 참 불만이 뭐냐면 무리한 수사도 불만이지만 콕 집어서
무리한 수사도 잘못된 거죠. 정치적인 이유로 저기를 수사하고 저기를 수사하고 목적성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저는 더 나쁜 건 뭐냐면 덮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덮어주는 거. 내 편을 덮어주는 거. 그리고 덮어주는 걸 통해서 뒤에서 이익을 챙기는 거. 그러니까 요 보살님 일가가 뭐 이렇게 19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뭐 이렇게 개발을 해서 아파트 건축을 하고 뭘 하고 또 일부는 많이 팔기도 하고 거래를 많이 했어요. 사실 허가가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 허가가 나왔고 또 될 수 없는 지역에서 뭘 대고 뭐 이렇게 아니 땅을 밭을 샀는데 그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까지 하고 그리고 아파트 지을 것도 아닌데 허가가 나고 그런 거는 대단히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는 덮어준 거죠. 봐주고 그리고 허가를 내주는데 뭐 당시에 이제 그 검사들이 다 여기에 동원이 됐다.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됐다. 라는 이런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실제로 그 19만 평의 땅들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한 것들이 내력도 있어요. 그리고 같이 동업한 사람들이 요분들하고 법적으로 소송을 많이 했어. 동업을 했는데 나중에 동업한 사람이 전부 다 감옥 갔어요. 나랑 같이 동업했는데 돈을 이렇게 대주면 내가 대출 받아서 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다른 방법으로 뒤로 이렇게 해서 내가 대출을 이자를 갚을 수 없을 만큼 해버려. 그런 작업을 해놓고 못 갚으니까 이제 감옥 가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옥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중을, 둘 다 잘못이 있다고 봐. 경중을 논하면 이게 이제 요 사람이 나중에 고위직이 되면 해먹는 게 더 많을 거냐? 요 사람이 고위직이 되면 해먹을 게 더 많냐? 했을 때는 명확관하다라는 거죠. 이걸로 봐도 명확관해. 이걸로 봐도. 요 신자진 수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명예로 이루어져 있고 한데요. 재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돈으로 무엇이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돈을 다 털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있는 돈을 다 털리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랑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좌오묘유 이런 식이 돼 있기 때문에 왕지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삼합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서 뭘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 안 두고 사회에서 어떤 목적을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가만히 안 두고 그래서 어떤 목적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뭘 해서 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를 할 수 있어요. 꼭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너무 나보고 편향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드러난 팩트를 가지고 드러난 소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유추해 보면 그러면 분명히 경중이 분명히 있고 누가 더 이렇게 더 나쁜지 더 나쁜 걸 백성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부 다이 김건희 씨 사주가 좋다고 소문이 나고 있는데 좋은 사주라 할 수 있죠. 나가 보면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뭘 하면 이룰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게 도가 넘으면 이게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가 도가 넘은 거잖아요. 도가 넘어서 이거보다 더 넘으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가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 보는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제 업력을 잘 이해를 해서 그 사람이 잘못을 많이 해왔어. 그럼 올해 당신 큰 벌을 받아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이 괜찮게 살아왔어. 그럼 올해 큰 변화가 있으면 올해 당신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자체 내에서 된다 안 된다라보다도
해왔던 것들을 쭉 살펴보고 이 사람이 이것들을 했는지, 이 사람이 자기 할 일은 했어요. 권력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바치는 사람이거든요. 그 권력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바치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식신이란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능력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뭐 어쨌든 큰 사업가든 뭐가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하는 걸 해왔어.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정당하게 하면 이제 되고, 그렇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해서 하면 올해가 이제 위기가 되는 거고, 정당하게 했어도 너무 막 나가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좀 성불하세요. 불만 있거나 질문 있으면 물어봐요. 없나요? 저는 이렇게 그제 공약 낸 거 보고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검찰의 권력을 더 세게 만든다라고 그런 공약을 막 발표한다라는 자체가 이상하네. 우리나라가 경찰이 더 세져도 문제고 검찰이 더 세져도 문제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기관이든 수사기관들이 그 권력이 세지면 목적성, 정치성 이제 이렇게 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경찰보다는 검찰이 2배 이상, 몇 배 이상 훨씬 권력이 셌다고. 경찰은 전국의 조직이 뭐 군대만큼이나 대단히 큰데 검찰은 수백 명 얼마 되지 않아요. 1000명, 2000명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검찰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고 이제 쥐어서 수사권하고 뭐 이렇게 기소권을 다 쥐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지난 정권에서는 그걸 좀 분산을 시킨다고 이렇게 수사권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고위공직자 공수처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저는 그거는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수사권 뭐 이렇게 검찰, 경찰 이런 것들은 서로 상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를 서로 감시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되고 경찰이 검사의 시다바리가 돼 왔으니까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하면 나를 수사하려고 해도 검사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수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수백억 원을 사기쳐도 여러분이 저한테 고발을 막 했어. 그래서 고발을 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경찰서 가야 되는데 검사가 나를 수사 기소를 안 한다니까? 그럼 나는 룰을 알아야지. 얼마나 좋아. 이런 권력을 검찰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써왔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공약 발표하는데 검사들의 이렇게 재정까지도 자기들이 재정을 해서 올리겠대. 그리고 뭐 공수처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또 조금 뭐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일부 어느 정도로 수사할 수 있도록 약간 변경을 시켰는데 그것도 없앤대.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검찰 공화국이 되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검찰의 이런 그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정책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정책인데 아무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저쪽 당에서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너는 상식적으로 이건 정말 무서운 공약이다. 세상에 이런 대선을 나오면서 이런 공약을 내는 사람이 어딨나 하면서 뭐 전쟁하겠다라는 거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그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니,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질문 없나? 네. 성불하세요.